식품을 납품할 때 10분 단위로 자동차의 냉동 상태가 온도를 체크해서 데이터와 함께 납품해줘라. 그걸 들으면 안전하겠네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냉동이나 냉장을 하고 오지 않는다는 규정에 맞게끔 증거품으로 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건데, 똑딱이라고 하는 거를 안에다 설치해 놓고 운전석에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똑딱이라는 게.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이 공문이 나간 후에 거래처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제품은 띄어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진 제품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이라는 건 어떤 거죠? 온도 기록 장치. 온도 기록 장치. 네. 예. 그 빠진 제품을 구해달라고 지금 웃돈 준다고 구해달라고 지금 기사들한테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어떤 모델을 하지 마라. 지정한 모델 외에 그 모델들이 지금 웃돈 받고 팔리고 있답니다. 다른 모델들이. 네. 결국은 똑딱이네요. 똑딱이죠. 예. 어디나 불량식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도를 조작해가지고 가짜 온도 불량식품 먹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제발 이것만 없애주십시오. 가짜 온도 불량식품은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냉동 찬다고 보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똑딱이 만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불량식품 먹이고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일보의 박세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먹거리에 대해서 50여 년 동안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공분을 쐈는데 그랬는데 아직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새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장판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식약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먹거리가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어떤 식으로 식탁에 오르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저기 하신 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불량식품 먹지 않고 좀 신선한 먹거리를 우리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자료만 찾아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좀 제가 잠시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문제점과 개선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그동안에 방송이 있었던 걸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갈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말입니다. 냉동은 마이너스 17.9도,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8도. 그 냉장은 0도부터 10도 이하. 이걸 냉동 보관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품은 마이너스 18도 이상 되면 위해 식품, 위해 식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냉장이라고 분류된 식품은 0도부터 10도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그 이상이 되면 위해 식품, 다시 말해서 불량식품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의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냉장이나 냉동을 운영하는 업체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냉장식품이 됐던 냉동식품이 됐던 이 식품을 우리가 운반하기 위해서 이거를 분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관은 그렇게 하는데 이걸 분류 작업을 할 때 분류 작업을 어디서 해야 돼요? 냉동고에서 하거나 냉장고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냉장고나 냉동고가 작업 여건이 좋지가 않죠. 안 좋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올여름 같은 경우는 영상 35도씩 또 막 올라갔습니다. 5도, 36도씩 막 올라갔습니다. 연일. 그런데다가 이 보관품을 냉동이나 냉장품을 꺼내놓고 그리고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식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해 식품. 다시 말해서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8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0도에서 10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유해식품, 불량식품을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고 이제 그렇게 그러고 두 번째는 유통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18도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마이너스 0도부터 10도를 유지시키다 못한 냉장과 냉동식품을 이제 어디다가 실어요? 우리가 말하는 냉장차, 냉동차에다가 싣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분 단위로 자동차의 냉동 상태가 온도를 체크해서 식품을 납품할 때 데이터와 함께 납품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뜻 들으면 안전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냉동이나 냉장을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 규정에 맞게끔. 증거품으로 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건데 똑딱이라고 하는 거를 안에다 설치해 놓고 운전석에서 리모트 컨트롤러로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1도밖에 안 되는데도 영하 18도로 영하 1도밖에 안 되는데도 영하 18도로 유지됐다고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똑딱이라는 게. 이렇게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상태 시부터 쭉 이렇게 영하 이게 18도를 찍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차할 때부터 영하 18도를 찍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르르 해고 딱 갖다 주는 겁니다. 마트나 군부대나 학교나 뭐 이런 데서는 이게 마이너스 18도가 다 유지됐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된 겁니다. 조작. 그것도 리모트 컨트롤로다. 분리 작업할 때부터 운송할 때부터 이 온도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불량식품을 우리는 먹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럼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야? 예, 법에서 똑딱이 근절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더 똑딱이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법도 문제가 된 겁니다, 법. 다시 말해서 삼박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개정이 됐어요. 네. 예, 개정이 됐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으로 2020년 12월 30일에 입법 예고하였고 21년 6월 30일에 개정 공포가 됐는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아닙니다. 이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차가 있어요. 이 차의 얘기입니다. 지금 냉동차에. 냉동차가 대한민국에 수만 대가 돌아다닙니다. 수만 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약처에서 이 수만 대가 돌아다니는 냉동차를 다 전수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조사하는 건데 그것도 조사해본 적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지금까지. 한 건도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잡혔다고 하더라도 1차 잡으면 뭐야? 경고야. 너 하지 마. 2차 잡으면 1개월 정지. 3차 잡으면 2개월 정지야. 어떤 사람이 지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건도. 근데 어떤 차가 재수없게 3번이나 경고당해갖고 잡혀갖고 2개월 정지 먹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법은 악법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 우리 3종 세트. 첫 번째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바깥에서 이거를 작업하는 것. 두 번째는 똑딱이를 다룬 자동차의 문제. 세 번째는 법률 문제. 이 3종 세트가 땅돌 뭉쳐서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들 입으로 불량식품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장판홍 선생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시고 무려 한 5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걸 갖다가 개선하겠다고 식약처 다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식약처장한테 내용증명까지 발송을 했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아니 대통령한테 내용증명 발송하고 국무총리한테 내용증명 발송하고 식약처장한테 내용증명 발송하는데 내용증명 발송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 냉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 분들이
기름값을 아끼려고 이 똑딱이를 설치한 겁니다. 가짜 온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 업체에서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 기름값을 안 줘도 되네? 어차피 안 키고 다니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제 운전자들한테 손해로 이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계약 시 기름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왜? 옛날엔 제대로 지급했는데 그거 따먹겠다고 이렇게 얄팍한 짓을 하다가 이제 계약 시에 아예 기름값 지급도 제대로 안 합니다. 또 밖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왜? 아니 냉동채 냉동을 안 하고 하는데 밖에서 작업을 하든 안에서 작업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 대기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대기료라는 게 뭐예요? 빈 거를 지금 이제 냉동 물건을 싣고 가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냉동을 돌려 있어야 되잖아요. 18도 이하로 떨어뜨려 있어야 되니까. 이 냉동 안에가 차가. 그거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기료 지급하지 않아요. 운송료가 삭감된 겁니다. 전부 다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돌아왔어요.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국민들 먹거리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 보겠다고 했다가 이런 꼴 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판홍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신선하고 양질의 불량식품이 아닌 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결국 그 단속에 실효성이 없으니까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신고자한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면 파파라치 냉동차 또는 냉동식품회사에서 바깥에서 작업하는 거 이런 거 파파라치들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노는 사람도 많은데 카메라 한 대 사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찍을 겁니다. 찍어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포상제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온도 기록지를 상차와 하차 2시간 전부터 납품처에 제출하게 해라. 그러면 2시간 전부터 제출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2시간 동안 켜 있었든지 여기 차는, 그리고 저쪽에서는 얘네 이제 못해요. 이제 왜냐면 들어오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작업하는데 여기 18도 이하로 떨어뜨렸는데 2시간 전부터 딱 이게 됐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건이 턱 들어오면 온도가 툭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바깥에서 작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시간 전부터 이거 기록지를 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 기록을 1년 동안 2년 동안 2년간 보관하게 해라. 2년 전 것도 다 잡아서 처벌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모든 물품을 다 반송해야 되고 반송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폐기 처리. 반송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관업체에서 냉동창고에서 아니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다 자기가 반송하고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린 단지 자기네들은 보관만 했던 업체인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짓까지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장판홍 선생님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법을 저렇게 공무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쓸데없는 법 만들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더 이 불법을 자행시켰는데 50년 동안 이 일을 하신 우리 장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신고자 포상 줘라. 그러면 막 신고해갖고 포상 받으려고 막 사진 찍고 쫓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누구야? 기사들도 아마 신고할 겁니다. 그렇죠. 안 싫게 되죠. 기사들도 신고하고 안 싫어요. 그렇죠. 당신네 이거 바깥에서 작업하면 가서 신고해버릴 겁니다. 기사들도. 그러니까 작업 못해요. 그리고 싫었다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안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화주, 이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화주가 누구냐면 차량 주인. 차 100대씩 가지고 돌리는데
주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배상해라. 얘네들하고 냉동 저기에서 다 배상해라. 절대로 못 그렇게 합니다. 한 번 이거 배상하면 망합니다. 망해. 그 회사가 망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아주 시원한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 그 장판홍 선생님 너무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다음에 식품의약처 안전처 처장 오유경,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까지 무려 7명한테 대한민국에 내려라는 사람 7명한테 내용 증명을 다른 내용. 또 다른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이거는 그 식품안전처 그 다음에 식품 그 처장 법을 만드는 정책과 과장 식품정책과 과장 그 다음에 식품기준과 과장 그 다음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다음에 이걸 운송하는 CJ 대한통운 IFT 배송 파트 여기까지 전부 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셨습니다. 대통령부터 법을 만들고 운송하고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의 법을 입법 발의하는 그런 위원장한테까지 국회의원한테까지 전부 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돈 버느라고 혈안이 돼 있을 때 우리 입에 들어가는 불량식품 받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우리 장판홍 선생님께 무슨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냉동차가 유통 과정에서 온도를 가짜 온도로 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께서 그 의약품을 싣고 갔더니 밤을 새서 온도를 관리하라고 하는데 영상 25도씨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한참 덥다 보니까 밤에 25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정직하게 온도를 냉동기를 틀고 있다 보니까 밤을 새더래요. 그래서 며칠을 새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문 잠궈 놓고 집에 들어가 잠자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똑딱이 온도를 맞춰놓고 냉동기는 안 돌리고 집에 가서 자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딱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신고하라 그랬더니 신고를 하면은 자기가 일이 잘리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어떤 차는 온도가 안 맞으니까 총을 쏴가지고 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총이 뭐한 거니? 그 온도 레이저 총이라 해가지고 어디에 목표물을 정해서 찍으면은 온도가 돌아와서 찍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냉동 탑안에 싸가지고 온도가 안 떨어져 있으면 한 바퀴 돌아오라고 한대요. 근데 돌아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세워놓고 돌리면 온도들이 안 떨어지고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좀 떨어져 있으면 기분 좋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바퀴 더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더 돌리다 보니까는 가기 싫으니까 이제 봉투가 들어간답니다. 야, 한심할 노릇입니다, 이게. 봉투라는 건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그 금수저한테요. 누가 검사하는데요? 그 납품처에서 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식약처에까지 했습니다. 식약처에다가? 네, 식약처에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가짜 온도 처벌법만은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짜 온도만은 뿌리 뽑아라. 예. 어디나 불량식품은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구상에 제일 더러운 물건 먹거리 아니냐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이 사례를 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기 국가에다가 망한다. 어디 불량식품을 갖다가 외국에 팔아먹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 맞아요.
이건 망국법이니까 이 법 바꾸고 제조, 유통, 보관, 판매 이 법을 통합하여 강력한 처벌법으로 가짜 원두 불량식품만큼은 막아라. 예. 했더니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또 안 받습니다. 받지 말라고 했죠, 위에서. 모르죠. 그래가지고 만나는 좋네요, 그래도. 네, 그 식약처 입구에 가가지고 냉동차 100%가 불량식품을 먹이고 있는데 국민이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만나면은 그거 말도 안 된다. 나와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우리 저기 장파롱 선생님이 식약처 가서 그랬답니다. 지금 이 식약처가 뭐 하는 거냐? 국민이 지금 이렇게 불량식품 100% 불량식품 먹고 있는데 국민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왜 안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된다. 나와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예. 보좌관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식약처하고 대면을 좀 시켜달라 네.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메일로 보내고 지금 50여 차례 이상 그 국회의원하고 언론에다 보내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니까 식약처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역학조사해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냐 식중독에서 그러면서 발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 네, 그런 일이 없다. 네. 전혀. 그래서 지금 대면을 시켜달라. 5자 대면이 됐던 6자 대면이 됐던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 대답해도 좋은데 하여튼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지금 국감 중이라 해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증명에 CJ 대한통운에 예.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 CJ 대한통운에서 지금 그 냉동차들이 예. 가짜 온도 냉동식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온도 기록계를 폐쇄하고 바꿔라, 교체해라 하는 그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냈네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기업들이 모두 다 이 가짜 온도 불량식품을 알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한 그 문제가 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이 돈이 대기업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물류회사로 가는 돈이 더 많을 텐데 이게 어느 회사 외국 회사들이 지금 물류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로 그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나라 망하는 일이 아닌가. 거기에 또 우리 애엄마도 얘기하는데 기사들 보면 불쌍해가지고 밥 한 끼라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정신값이 없어가지고 지금 차를 사면 몇 천만씩 주고 사가지고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 키운다고 밥도 못 먹고 다니고 불쌍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짜 온도에 의해 가지고 기업들이나 여기서 배치하는 게 국민들 병 들면 약 먹이는 식약처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우리 그 기사분들도 네. 이거를 기름값 따먹겠다고 이걸 시작했던 거 아닌가, 똑딱이를.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 제공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해서 하겠다는 거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만약 기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똑딱이를 하지 않았으면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 대기업에서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해. 제대로 온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대기업 똑딱이가 되니까 이게 지금 바깥에서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딱이가 안 되면 바깥 작업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모든 걸 다 이 제공한 게 우리 기사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지금 뭐 모든 기사분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리고 똑딱이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똑딱이를 안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그 내가 기준과 그 과장한테도 이걸 보냈습니다. 근데 기준과에서 뭘 기준을 하고 있냐면요. 예.
식약처 말하는 거죠? 네, 식약처 기준가에서 냉동식품의 운반 및 취급 가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예. 예, 한번 이거 보시죠. 냉동식품의 운반 및 취급 가이드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예, 얘기죠. 예, 예. 2000년 어. 2021년 21년. 9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2001년 6월 30일 날 이 똑딱이 처벌법을 만든다고 경고법을 만들어 놓고 예, 예. 그래 놓고 이 식품 운반 취급 및 가이드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그 처벌법은 실효성이 없는 처벌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 놓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예. 그게 악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쓰레기법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여기 기준가에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냉동식품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유지, 보존, 유통해야 함. 여기까지 좋습니다. 예. 그런데 기후 조건, 차량의 노후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런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짜 온도 부조리를 만들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냉동탑 내부 온도를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미리 냉각한 후 상차해야 함. 이것은 냉동차 냉동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냉동차 냉동기는 온도 떨어뜨리는 냉동기가 아니고 온도를 보존해서 갖다 주는 그런 냉동기로서 영하 18도에서 영하 25도가 잘 떨어지지 영상 30도에서는 냉동기가 돌아가는데 15% 이내에 효율밖에 내질 않습니다. 기름만 떼는 기계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를 대피하는데 최고 역할을 하는 게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 식약처에서 내려온 이짓.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18도 낮이면 냉동탑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보다 높아도 되므로 예비 냉각 시간을 전략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 식약처는 이걸 파악하고 있네요. 맞죠. 저는 네, 잘 알고 다 있죠.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노후된 차량 그러면 법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인정을 해주고 그건 있는데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똑딱이를 인정한다는 얘기잖 맞습니까? 네. 지금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납품처에서는 이걸 악용해 가지고 예. 이제 돈벌이로 삼는 거죠. 그럼 악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여지를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주고 있는 예.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게 규정을 얘네들이 가이드를 주고 나는 가이드에 따랐다. 이 차가 노후된 차다. 이건 이거 안 된다. 이게 충분히니까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고 네.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이 일하지 않을 여지를 만들어 놨네요. 이게 지금 단속에서 벗어날 여지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는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답변 내가 300번 이상 1000번 이상 식약처에다 신문고를 올리고 내용 증명을 띄우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답변이 우리는 21년 6월 30일 날 식품위생법 똑딱이 설치를 금지한다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잡히면은 시설 개소 명령 똑같은 경고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내가 500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 받을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 식탁에 안 올리는 방법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냉동기를 상차 예냉시킬 때부터 지금 하차할 때까지 냉동기를 틀으라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되는 게 문을 열어놓고 냉동기를 틀면은 밖에 온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제품에다가 때리면은
제품은 녹습니다. 잘 녹습니다. 선풍기 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차 시에도 냉동기를 틀고 하라 이런 식이고, 또 다큐멘터 온도 기록 장치 이것을 상차 시에는 온도 기록 장치를 켜지 말라 어떠한 얘기가 없는데, 출발할 때 영하 18도 이하로 무조건 출발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온도 기록기를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내가 이게 그 어떤 차에서 5일치를 내가 받아본 건데 어떻게 다니냐 했더니, 상차 시에 영하 18도 이하가 안 찍히면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냉동기는 가정용 냉동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얼게 되는데, 그 얼게 된 기계를 녹여줘야만이 온도가 또 다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가정용 냉장고에 한 50% 정도는 이 재상을 안 돼 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냉동차에서는 이 재상의 온도가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영상이 찍히면 또 안 받는답니다. 그러니까는 냉동기를 돌리면은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게 식약처 기준과에서 이걸 제공을 해가지고 햇섬이라는 데서 이걸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햇섭. 네, 햇섬에서. 그런데 지금 엊그제 그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햇섬에서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이 온도 기록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섬이라는 것을 또 한번 햇섭을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더니 불량식품 광고도 그만요. 그 햇섬 자체가. 햇섭. 네,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햇섬에 그 원장으로 가가지고 그 원장이 지금 3대째인가 그렇더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량식품이 계속 제조가 되고 해도 지금 그 처벌도 미미하고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지금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처벌법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 햇섭이 사실상 저희가 아니고 미국에서 예. 그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우주 예.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름만 갖다가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름만 갖다가. 예. 이건 햇섭 햇섭을 받은 거니까 이건 뭐 마치 그러면 국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햇섭도 인증도 받았으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이 법에 또는 그 어떤 그 위생에 가장 적합하게 이거는 유통되고 제조된 그런 식품처럼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렸는데, 햇섭의 첫째 기본이 생산부터 그 제조 판매까지 판매하는 데까지 제조 유통 가공 여기까지 모두 해가지고 그 정직하게 만들겠다 하는 먹거리를 하는데 해가지고 햇쌈의 기준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그 운전면허증도 받으면은 취소가 있는데 햇쌈은 받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벌금 몇 푼 내고 취소당한 일이 거의 없다 하는 식으로 인터넷에 그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지금 그 고무줄법을 만들어 놓고 햇섬에서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국 햇섭이죠, 이게 한국 네. 햇섭. 이게 한국 햇섭. 햇섭 코리아 햇섭 코리아. 네. 예. 그래가지고 햇섭에서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장난치고 지금 운전면허증 내주는 것보다 더 쉽게 내주고 컨설팅 해가지고 내주고 국민들한테는 불량식품을 100% 불량식품 먹이고
이거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냥 혼자 성질만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선생님만 만나면 이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가 이게 왜 이런 짓거리를 하나? 이 국민이 왜 이런가? 세계 1등 국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막 듣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판원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계셔서 이 우리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건 3%의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3%의 그 장판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나마 유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진짜 진짜 좀 예, 얘기하다가 좀 다른 데로 흐른 것 같은데 예.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가짜 온도 불량식품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온도 기록 장치, 이 온도 기록 장치를 바꿔라 얘기는 했는데 네, 방법이 이걸 조작하는 방법이 저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리모컨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온도 기록 장치 자체를 0점을 조작해 가지고 실내 온도는 0도인데 10도인데도 영상 20도, 30도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넣어 가지고 온도 기록계를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앱으로 받아가지고 블루투스로 해서 온도 기록을 해서 회사로 전송하는 그 방법까지도 지금 회사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런데 지금 CJ에서 이 다른 문제는 놔두고 온도 기록 장치 자체가 불량한 것은 잘못 조작하게끔 돼 있는 이 온도 기록 장치는 바꿔라 하는 그 협조문을 다른 운수회사에다 보내가지고 그 협조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어떤 기계로 바꿔라 하는 모델명까지도 정해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말썽이 생기니까 이제 이것만 이 모델들만 없애라 하고 이제 그 모델들만 없애라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모델만 없애도 또 다른 네 가지 방법으로 조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 기록 장치가 그 한 20여 년 전에 그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건 나라 망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 온도 기록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온도 기록계를 조작 못하는 온도 기록계를 좀 만들어 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저항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저항 값을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센서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그 제작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그걸로 바꾸라고 지금 식약처하고 저기 대한통운하고 어차피 바꾸려면 2중 3중 바꿀 거 없이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이걸로 하고 식약처에다가는 그렇다 해가지고 또 다른 거가 다닐 수도 있으니까 강력한 처벌법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방을 해야지 너들 잡으러 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식약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112 신고해가지고 24시간 경찰들한테 예방하게 만들어라. 지금 그걸 지금 식약처에다 내용 증명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예, 고생하셨다. 그리고 또 이래요. 사실 대기업이 움직여주면 이게 금방 해결되거든요. 네, 그렇죠. 대기업에서 우리 제품, 대기업이 전부 다 식품 업체들이니까 또는 대기업이 전부 다 유통업체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우리는 이런 그걸 가지고 있는 이런 쪽에 갖고 있는 뭐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걸 다른 저기하고는 우린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한 번만만 해버리면 뭐 협조문 이런 거 말고 강력하게 그런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다 바꿔요.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사실. 또 이제 그 식약처나 아니면
지금 그 국회에서는 예. 그러면은 물류 대란이 날 거 아니냐? 물류 대란이 왜 나요? 냉동차, 냉동기가 온도 떨어지고 여름에 돌릴 수 있는 냉동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들어지기도 잘못 만들어지는 아니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갖고선 왜 그러면 일반 그냥 거기 뭐야 그 저기 뭐죠 이 저기다가 거기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물류 대란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머리를 짜보자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이걸 예. 1년 동안은 유예를 하고 1년 동안은 13도 이하 기준으로 하고 지금 13도 해도 여름에 냉동차들이 싣고 다닐 차들이 냉동식품을 운반할 수 있는 차들이 수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2년째 돼가지고는 15도 이하로 하고 기준을 5년 동안 유예시켜가지고 5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5년 동안 지금이라도 냉동차를 제작한 사람들이 냉동식품을 실어 먹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 기준을 잡을 거 아니냐 하는 이 문제까지도 제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5년 동안은 불량식품 먹을 수밖에 불량식품 없다. 먹을 수밖에 없는 네. 구조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이 참 진짜. 어떻게 해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건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뭐안 먹을 수도 없고 진짜. 네, 가짜 온도는 없어져야만이 어쩐지 먹기만 하면 속이 안 좋더라고요. 예. 아이, 가짜 온도는 없어져야만이 음. 이게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인데 뭐 화가 납니다. 이거 그래도 5년 동안은 그래 우리 국민이 전부 다 그래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 해도 5년 동안은 불량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지금. 또 5년 동안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6학년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되고 불량식품 먹여야 된다는 얘기고, 태어난 애가 이유식을 먹을 때부터 불량식품을 먹여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고, 걔가 5살, 6살 될 때까지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은 아이 참. 지금은 거짓말 식품을 먹고 있는 거죠. 가짜 식품을. 뭐 그냥 불량식품이죠. 썩은 거 먹고 있는 겁니다. 예, 아유, 진짜 이게 속이 상합니다, 진짜. 이게 누가 움직여줘야 되냐면 이거는 말입니다. 국민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누가? 바로 우리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불량식품 먹이지 맙시다 하고 여성단체 모아고 또 뭐 그렇게 맨날 그 국회 앞에서 데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서 데모하고 뭐 쓸데없는 그 정치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이런 거 개선하는데 좀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불량식품 먹고 있는데 뭘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의사는 병도 안 고쳐준다고 하고 먹는 음식은 병이 들게끔 만들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이 공문이 나간 후에 거래처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제품은 띄어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진 제품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품이라는 건 어떤 거죠? 온도 기록 장치. 온도 기록 장치. 네. 예. 그 빠진 제품을 구해달라고 지금 웃돈 준다고 구해달라고 지금 기사들한테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어떤 모델을 하지 마라. 지정한 모델 외에 그 모델들이 지금 웃돈 받고 팔리고 있답니다. 다른 모델들이. 네, 결국은 똑딱이네요. 똑딱이죠. 예. 알겠습니다. 식약처가 말하는 똑딱이 가짜 온도. 가짜 온도. 가짜 온도 아주 더러운 불량식품이죠. 아이고 참 장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뭐 특별히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디나 불량식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도를 조작해가지고 가짜 온도 불량식품 먹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제발 이것만은 없애주십시오. 가짜 온도 불량식품은 사라져야 됩니다. 기사님들한테 내가 하나만 부탁 좀 해보고 싶습니다. 냉동차, 냉동기는 온도 떨어뜨리는 기계가 아니고 온도를 보존하는 기계입니다. 영상 30도에서는 냉동기의 온도가 10%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1시간에 5도 떨어질 게 0.5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빈 차로 예냉시키는 거 20, 30분 돌리는 건 좋은 일인데 온도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짜 온도 처음 상차해가지고 출발할 때 마이너스 18도 찍고 가면은 모든 책임은 기사 책임입니다. 실을 때 영하 18도를 찍었는데 썩고 모든 책임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뛰면은 요금 못 합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3리터, 4리터, 5리터 쓰면서 1.7리터 받고 다닙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이 냉동 찬다고 보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똑딱이 만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불량식품 먹이고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판훈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폐부에 와서 탁 꽂힙니다. 50대, 60대, 70대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이 잘못된 구도가 대한민국 모든 후손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이고 결국은 본인이 불량식품을 먹고 있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제 가슴에 와서 딱 꽂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먼저 산 사람이 판을 깝니다. 그리고 그 판이 잘못되면 절대로 잘못 끼워진 단추는 두고 계속 끼울 수 없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다 풀러야 됩니다. 그리고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 50대, 60대, 70대 저도 거기 포함되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사회에 죄송스럽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단추를 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000번 이상 식약처에 문의를 하고 수십 년을 이 일을 본업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오신 어느 또 사업가의 또 기술자의 그런 말을 우리 기사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똑딱이를 띠면 기름값도 더 받을 수 있다. 왜 4리터의 기름을 쓰고 1.7리터의 기름값을 받고 다니냐? 똑딱이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리고 거기서 그 제품이 썩으면 기사 당신 책임이 아니냐? 띠세요! 라고 과감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이 장판원 선생님의 충고대로 모든 기사분들께서는 똑딱이 다 띄시면 그러면 아마도 기름값 더 벌겠다고 얄팍한 수로 똑딱이 달아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이제 결자 해지라고 이 문제를 풀을 사람들은 기사분들이십니다. 서울일보의 박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